오늘은 김다은의 중편 소설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을 김성희 극본, 장충길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학평론가 동국대학교 김선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입니다.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봄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합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마른 껍질을 뚫고 피어나는 여린 꽃들과 어린 싹을 보면 새삼 우리들은 생명의 경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물이 약동하는 시절에 더욱 책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의미가 깊지 않나 이런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김다은 씨의 중편소설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입니다. 김다은 씨는 이화여대 불어교육과 및 불문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설가입니다. 국제신문 파리 통신원을 지냈고 장편소설 당신을 닮은 나라, 이 작품이 국민일보 문학상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장편으로 러버버거, 중편으로 푸른 노트 속의 여자 등을 발표한 상당히 주목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추계예술대학 문해창작과 교수로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작가 모시고 이 작품 감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은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라디오 독서실 프로에 작품 한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위험한 상상이라는 작품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아마 이 작품도 전반적인 그 작품의 얼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구성상의 특질들을 보면 지난번 작품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술계의 어떤 문제들 그런 것을 테마로 한 것 같은데 긴 소설을 이렇게 축약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그 소홀하게 빠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왜 이렇게 추리 기법으로 다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미술계의 어떤 이런 분야들의 얘기들이 우리 소설가인 김생하고 좀 연관이 있고 체험한 사실인지 이런 것들 좀 듣고 싶군요. 사실 제가 다루고 싶었던 것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령 교수님도 그렇게 했지만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초대하는데 유독 교수님만 초대를 받지 못한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그걸 요즘 말로 왕따 당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초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중의 문제라든가 인기에 영합하는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그러한 초대받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초대받지 못한 자의 비애 혹은 세상과의 불화를 다루고 싶고, 그리고 초대하는 자의 권력,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이 저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화랑, 하가 문제를 다루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지 초대받지 못한 것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만찬에 초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 그리고 예술적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소설가로서 우리 예술 문제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예술 작품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 네. 어떻습니까? 이 작품 취재해서 탈고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이 작품을 사실 구상하게 된 것은 제 여자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작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전시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 친구의 어떤 고뇌를 내가 정당하게 표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써놓기는 오래됐지만 발표를 아주 늦게 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전혀 생소한 화단에 관한 어떤 이면의 이야기들,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뭐 소설은 이섬직한 이야기를 써놓는 것이 소설이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불란스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불란스는 그 파리에 계셨으면은 아무래도 그림하고 네. 자주 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네. 그런 것이 이 소설을 쓰는데 큰 도움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림에 관심을 잘 갖게 된 것은 프랑스 유학 시절에 박물관 전시관을 돌아다니면서 단지 한 독자로서 이렇게 감상 수준에서 점점 조금씩 그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습관이 다시 우리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 고유한 그 화랑의 풍토 혹은 예술의 특성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의 그 미술 인구가 그림에 관한 인구들이 그걸 수집하는 사람 말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인구가 대단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가령 1960년, 60, 70년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엄청난 숫자가 많아지고 각 대학에 미술가가 없는 대학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해마다 많은 이 화가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화랑이라는 그림을 사고 팔 수 있는 매체라 그럽니까? 매개체도 많이 발달을 했을 텐데 이 작품을 애청자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면 알게 되어 있지만 어느 곳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하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좀 어두운 부분을 조금 도드라지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이런 일을 경험한 겁니까? 이 작품을 쓰게 된 모티프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글쎄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 책의 주제나 맥락이 위험한 상상과 닿아 있다. 하나의 어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상상의 소산물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허상이라면 이건 소설로서 믿음직하지 않다면 소설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화랑이 바르게 흘러가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문학이 사실은 추구하는 것은 보들레르의 악의 꽃처럼 우리가 그 세상의 악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 악에서 새로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화랑이나 우리 예술계의 어두운 면을 한 면을 조명을 하는 것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미술 인구가 늘어나고 예술의 어떤 새로운 21세기의 문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런 어두운 면을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김다은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자꾸 어두운 면 하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은 화단의 이면에서 생길 법한 일을 추리소설적 기법으로 쓴 작품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상무님이 찾으시는데요. 상무님, 저 찾으셨습니까? 신문 봤나? 막 출근해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문 말고 어제 신문 말일세. 무슨 일인데요? 김정수, 자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 좀 똑똑히 읽어보게.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 본독색 갤러리에서는 익명의 그림 전시회를 한 달간 개최한다. 화가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화가의 이름이나 그의 전시 경력 그리고 그의 학벌 등을 일체 밝히지 않는다. 다만 관람객 스스로의 감성과 판단력으로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희한한 광고인데요. 올해 녹색 갤러리엔 이런 전시회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었는데. 이 광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이사장이 날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라고 했다고. 어? 우리 미래아트의 큐레이터가 누군가? 명색이 큐레이터라는 자가 경쟁화랑에서 전시회를 열면 사전에 나한테 보고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 요즘 도대체 무슨 일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정보 수집도 않고. 또 출근은 또 왜 이렇게 늦게 하나? 어? 그게... 그 잔소리 말고 저 빨리 이 익명의 화가가 누군지 알아내서 보고해. 그 녹색 갤러리의 전시 스케줄이 왜 갑자기 변경됐는지도 알아내란 말이야. 청수는 녹색 갤러리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 익명의 전시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녹색 갤러리가 사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미 신문들의 전시회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갔고 미술평론가가 비평글을 싣기도 했다. 첫 번째 벽면에는 크레용으로 그려진 어린아이의 그림 한 점이 걸려있다. 가냘픈 옥수수대 위에 노랗게 익은 커다란 옥수수 하나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림으로 제목은 괴물의 이빨들이다. 그 다음 그림들은 성큼 어른 냄새가 나는 초현실주의풍의 유화들이다. 그림들의 아래쪽에는 붉은색으로 영어 알파벳 EE라는 사인이 들어있다. 이 그림은... 청수는 놀라 걸음을 멈춘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그의 눈에 익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먹힌 자. 그 일련의 그림들 중에서 이 그림만은 그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인간의 입속에서 살점을 다 뜯긴 생선의 뼈만이 접시에 앙상하게 놓여있는 것으로 그 특이한 구도, 생생한 터치, 섬뜩한 분위기 때문에 그는 그림의 제목까지 잊지 않고 있다. 맞아. 그 그림 분명히 본 적이 있어. 우리 화랑에 전시를 요청하면서 그 그림 자료를 냈었지. 서류처를 확인하면 이일한 익명의 화가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청수는 미래아트 사무실로 돌아와 전시를 요청한 화가들의 이름과 그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서류처를 찾아내 뒤적인다. 찾았다. 이순이라. 이란 사인이 바로 이름 두 글자를 딴 것이군. 이순은 2년 전 강내수란 화가와 공동전을 하고 싶다고 전시를 요청했어. 그런데 이들은 전시를 하지 못한 모양이군. 전시 날짜에 전시 철회란 기록이 남아있으니 말이야. 왜 철회를 했지? 큐레이터인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철회란 필체는 분명 내 것이 아니야. 누가 이걸 작성했지?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아니, 미스요. 왜 여태 퇴근하지 않았어? 상무님이 아직 퇴근하시지 않았어요. 할 일 많으세요? 좀... 요즘도 주말에 낚시 다니세요? 그럼. 다음 주말에도 갈 건데 미스이도 같이 가겠어? 어디로 가세요? 청수가 성모의 껄끄러운 관계를 그래도 무리 없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그녀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그녀는 볼에 홍조를 띠고 일렁거리는 눈빛으로 대답을 기다린다. 청수는 미스유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장소가 정해지면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같이 가고 싶으면 말해. 네. 이순의 특기사항엔 전시 경력 없음이라고 적혀있다.
전시 경력이 전혀 없는 신출내기 화가에게 녹색 갤러리가 한 달간이나 전시관을 내놓았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전시회는 사기야. 틀림없이 이순이란 무명 화가가 유명 화가가 되려고 갤러리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벌이는 사기극이라고. 이의 가면을 당장 벗겨야 해. 아니, 가만히 있자. 그러면 상무님한테 이의 정체를 알게 된 계기를 보고야 되고, 그러면 이순이 먼저 우리 화양에 전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 전시회가 처해 된 사정을 난 전혀 모르고 있으니 상문 그걸 빌미로 더 난리를 칠 테고. 안 되겠다. 석간신문에는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라는 전시 제목에 대한 사연을 파헤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익명화가 이의 초등학교 친구와의 인터뷰 기사였다. 정확한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녀의 별명이 그림이었어요. 전 괴물의 이빨들 그림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차렸죠. 왜 그림이란 별명이 붙었습니까? 청소하다가도 길바닥에 돌을 보고도 언제나 그림만 그려댔으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괴물의 이빨들은 언제 그린 그림이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가슴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 그림은 워낙 뛰어나서 도예술제에 출품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우리가 교실에서 놀다가 호기심으로 선생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나왔는데 뒷면에 이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딴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육성회장 아들 이름이요. 우리가 이의한테 알려주니까 선생님한테 그걸 따졌죠. 결국 그 그림을 돌려받긴 했는데도 도예술제에 출품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이의의 그림은 교실 게시판 우리들의 솜씨 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림 점수도 보통 이하를 받게 됐고요. 한 자유기고가가 신문에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의 제목에 대한 또 다른 사연을 실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유기고가는 이의 대학 동창이라고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었다. 익명의 전시회인 만큼 이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학 시절부터 감성이 뛰어난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었죠. 이번 전시회에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절벽의 호흡이라는 제목의 그림 보셨죠? 여자 누드들이 겹쳐 있어서 마치 절벽처럼 보이는 그림 말이에요. 그건 이가 대학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던 건데 결국 졸업작품 전에 전시되지 못했던 불운의 작품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졸업작품 평가위원이 5명인데 그중 1명이 외부에서 추천된 잘 나가는 비평가였어요. 그 비평가가 이한테 이랬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화가 자신이 스스로 벗고 자신의 누드를 그려야 돼. 화가 김영숙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즘은 누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이승미의 2부 시리즈 봤나? 보리밭에 있는 이분은 본 적이 있습니다. 누드와 보리밭, 묘한 어울림이 느껴지지 않나? 그 성적 은유가 느껴지지 않냐고. 맹숭맹숭하게 그리지 말고 그런 메타포를 불어넣으라고. 벌거벗은 여자의 다리와 보리 이삭. 저 작품 심사 받지 않겠습니다. 이는 결국 평가위원들한테 건방진 학생으로 찍히고 말았죠. 예비 화가로 촉망받던 이는 그 일로 기준 미달점을 받고 졸업 작품 전에 출품도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는 그 후에도 작품들을 출품했지만
심사위원으로 감초처럼 끼는 그 비평가가 늘 떨어뜨리곤 했죠. 화가가 되려다 큐레이터가 되고만 청수 입장에서는 10분 이의 가슴 아픈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도 여러 번의 거절을 거치면서 결국 화가가 되기를 포기하고 화가들을 관리하는 큐레이터가 된 것이다. 그는 큐레이터가 되고 나서 화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려고 노력해왔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익명의 전시회가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라는 제목을 단 이후에 미래아트도 한몫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전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녹색 갤러리의 큐레이터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 역시 만남을 거부했다. 청수는 서류철에 남아있는 이순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메모한 후 그 주소를 찾아 나섰다. 그가 찾아간 이순의 작업실에는 남자가 낡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 옆에 놓인 팜플렛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이가 1999 화랑에서 개최한 전시회의 팜플렛이었다. 눈알 찾아오셨나요? 아, 예. 이순 씨는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저 근데 누구신가요? 아, 전 미래아트의 큐레이터입니다. 여기 명함입니다. 예. 동생 되십니까? 아, 네. 전 대학 후배예요. 누난 한 달 전에 여길 떠났는데요. 예. 이 작업실이 텅 비었네요. 그림들이 한 점도 안 보이는군요. 누나가 떠난 후에 사람들이 와서 작품들을 실어갔어요. 그래요? 아니, 누가요? 그 자가용 운전사를 대동한 노부인과 남자 3명이요. 누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참, 이순 씨 전시회 구경하셨어요? 전시회요? 아, 그 전에 1999 화랑에서 한 전시회요? 그럼요. 근데 한 작품도 팔리지 않았죠. 그러면 이 1999 전시회 팜플렛이 어디 있을 텐데. 아니, 신문 안 보시나 보죠? 예? 지금 이순 씨 전시회가 익명으로 녹색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어요. 굉장한 상황이에요. (1999) 화랑에서의 전시회는 약 5개월 전에 열린 것이다. 날짜상으로 보면 그녀가 미래아트에서 강래수라는 남자의 공동기획전을 철회한 직후 1999 화랑에서 전시회를 한 것이다. 아니, 이게 뭐야? 이상하네. 아니, 왜 팜플렛마다 이 초대전이란 글자 위에 가위표가 쳐져 있지? 그 의문의 가입표에 대한 사연을 접하게 된 것은 며칠 후 한 미술 잡지에서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그림들 중 일부는 얼마 전 1999 화랑 초대전에 전시했던 그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란 제목을 붙인 게 비양심적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이의 배우를 파헤쳤습니다. 결국 저는 이의 작업실을 찾아냈고 거기서 이의 대학 후배를 만나 사연을 대충 듣게 됐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란 제목을 붙인 건 깊은 상처 때문이더군요. 이 그림들 당장 다 실어 가시오. 네? 아니, 왜 그러시죠? 아직 전시 시간이 2시간이 남았는데요. 관장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1999 화랑 관장은 이에게 화랑 대관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전시회를 열어줄 만큼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의 충격은 컸다. 아니, 날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언제 당신을 초대했다고 이 초대전이라고 한 거예요? 네? 난 단지 당신 사정이 딱해서 화랑을 선의로 제공했는데
내가 왜 똥칠하면 됩니까? 아니, 우리 화랑이 당신 같은 사람 초대해서 전시회 개최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리 화랑 격떨어지게 당신 같은 여자 초대했다고 난리들이요. 트럭 불어서 그림 빨리 싣고 가세요. 왜 처음 팜플렛 보셨을 땐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에 와서 처음 제 그림 보시고 초대전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평 때문에 관장님은 그림에 대한 견해를 바꾸시는군요. 그들은 내가 무명화가라고 초대전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겠죠? 미술 잡지에 내가 당신을 초대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직접 공고를 내겠어? 그러니까 이 초대전이 아니라 그냥 이전 아니면 이 기획전으로 고치세요. 결국 이인은 트럭을 불러 그림들을 실어내왔다는군요. 첫 전시회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나고 만 것이죠. 내 인터뷰에 응한 대학 후배 말에 따르면 이인은 그 후 시간 만나면 팜플렛에 인쇄된 초대자에 가위표를 했다는군요. 이의 인기는 텔레비전의 유명 탤런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인은 실체 없이도 유명해졌다. 사람들 사이에 그림 그리는 붐이 일기 시작하고 그들에 의해 이라는 미술 동호회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어느 날부턴가 한 TV 채널이 녹색 갤러리의 큐레이터를 초대하여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에 대한 진짜 사연을 밝히겠다는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여준 사람들의 주장은 추측과 상상에 의한 것이고 실제 전시회를 주관한 녹색 갤러리의 큐레이터만이 이 전시회 제목의 정확한 사연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프로 보시려고 그러시죠? 미수요. 웬일이야? 여기서 그 프로 실장님과 같이 보려고요. 회의실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층층시야 높은 사람들이 있어 피곤해요. 여기서 봐도 되죠? 물론이지. 사모님은? 외출하셨어요. 차 준비해 올게요. 그 프로 시작했겠다. 오늘은 녹색 갤러리 큐레이터를 초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 전시회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 화가의 이름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화가가 전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화가의 시어머니가 전시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라고요? 예, 저 화가의 시어머니가 우리 갤러리의 이사진한테 며느리의 작품 전시를 부탁했습니다. 전 익명 전시회라는 기획이 상당히 신선해서 이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팜플렛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의 이력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없었죠. 그때 사회자 뒤쪽에 있는 스크린에 웅장하고 우아한 녹색 갤러리의 백색 건물이 나타난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화면을 잘 주시해 주십시오. 화면에는 휠체어 바퀴가 나타나더니 이윽고 휠체어를 밀고 가는 기품 있는 한 노부인이 등장한다. 혹시 저분이 화가의 시어머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사람이 화가 이입니까? 아닙니다. 전시회장으로 들어선 휠체어는 그림을 보기 위해 천천히 굴러가고 있다. 그림을 보여주던 카메라는 휠체어 뒤쪽에 노부인을 잡는다. 한 인터뷰 기자가 그 노부인에게로 다가간다. 며느님을 위해서 이 전시회를 준비한 장본인이시군요. 아니, 혹시 피아니스트 정경숙 씨가 아닌가요? 네. 저도 예술가로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며느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시회에 얽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그림 공부하러 프랑스로 유학 갔는데 1년 6개월 만에 한 통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위암 말기라고 보호자의 방문이 필요하다더군요.
전 프랑스로 날아가서 다시 검진을 받겠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들이 말하더군요. 그녀의 그림 전시회를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에요라고. 그렇다면 저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그 아드님이신가요? 네. 아드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네. 실은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그림 전시회를 할 계획을 세웠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프랑스 장학금을 받아서 먼저 프랑스로 떠나는 바람에 그게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럼 왜 같이 전시회하지 않고 이 전시회만 하게 됐습니까? 그게 아들의 뜻입니다. 제 며느라이는 끝까지 익명으로 남길 원하기 때문에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며느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유학 가기 전에 이미 약혼한 사이였죠. 그럼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군요. 이 익명 전시회 명칭이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휠체어가 마구 흔들리더니 사람과 함께 쓰러진다. 노부인과 인터뷰 기자가 그쪽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이 응급차를 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다. 여기서 준비된 화면이 끝났다. 네,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전시회에 왜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란 제목을 달았는지 그 대답을 듣지 못한 것도 안타깝군요. 제 생각으로는 어쩌면 죽음을 앞둔 인간의 삶에 더 이상 초대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적인 비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슬퍼요. 지극한 사랑이네요. 녹색 갤러리의 큐레이터 TV 대담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죽어가는 화가의 마지막 소원이 사랑하는 아내의 그림들이 전시된 풍경을 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 미래 아트 건물의 여직원들뿐만 아니라 TV를 본 모든 아내들은 눈물과 원망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한다. 그렇게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같이 따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둥. 죽어가는 아들의 소원인 며느리의 전시회를 열기 위해 그 시어머니가 직접 나선 일 또한 시어머니로부터 마음고생을 하던 여자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청수는 상무에게 제출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1999 화랑 초대전의 팜플렛에 볼펜으로 끄적거려 놓은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되었다. 여보세요? 이순 씨 부탁합니다. 누구시죠? 1999 화랑의 관장인데. 그러지 않아도 한번 만나봐야 할 일이 있어요. 오후 2시까지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이영순 산부인과로 와주세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꼭 와주세요. 보고서를 그냥 제출해버릴까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숨은 사연이 있다는 비밀스러운 냄새 때문에 청수는 그녀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익명 전시의 주인공 이이가 왜 1999 화랑의 관장을 만나려 하는지 몹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누굴 찾아오셨어요? 예, 저 이순 씨라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 보호자시군요. 오늘 같이 오기로 하셨나요? 예. 여기서 만나기로. 사실 부인의 얼굴색이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유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청수는 커다란 어항 뒤쪽의 좌석에 몸을 숨기듯이 앉는다. 이인은 이 자리에 1999 화랑 관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윽고 한 여자가 병원의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그녀는 가냘프고 수척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다.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 전시회 때문에 우리 미래아트홀 전시회가 썰렁한 거 알지? 요는 기획이야. 이번 그 익명 전시회는 정말 작품 자체만을 보고 연 전시회였어. 이게 얼마나 참신한 기획인가. 그러나 익명 전시회는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익명의 주인공만 찾아 헤매게 만들었다. 이이의 어린 시절, 이이의 대학 시절, 이이의 사랑과 결혼 등 거의 사생활만을 파헤쳐보라고 강요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사실 우린 여태 작품보다 화가를 더 중시해왔잖은가. 여태 우리가 그림보다 화가를 중시한 건 돈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습니다. 작품 자체보다 작가가 누구냐를 더 따지게 된 것은 자본주의 요약이자 귀결이죠. 녹색의 큐레이터는 큰 일을 했어. 작품들을 작가로부터 해방시킨 거야. 사모님, 이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무슨 보고서?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에 대한... 아니, 그 여자 얘기는 온갖 매스컴에서 샅샅이 다 파헤쳤는데 내가 더 알아야 할 내용이 있나? 내가 언제 자네한테 그런 보고서 올리라고 했나? 아니, 미스 유가 보고서 쓰라고 하셨다길래... 미스 유가? 미스 유가 자네 상사인가? 미스 유가 요즘 유학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헛소리를 한 모양인데 그걸... 아니, 미스 유가 유학을 가요? 그렇다니까.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에 대한 사연이 방송에 나왔자는가. 그들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울먹이면서 그런 진실된 사랑을 해보는 게 꿈이었다고 하더군. 자신이 여태 사랑했던 사람은 자신을 진실로 초대한 적이 없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가를 혼자 사랑했던 모양이지. 여자들이라니 이게 참 묘한 구석이 있단 말이야. 청수는 자신에게 늘 호감을 보이던 미스유의 얼굴을 떠올린다. 미스유가 해보고 싶어하는 절대절명의 사랑. 그러자 병원에서 보았던 이이의 백라처럼 하얀 얼굴이 떠오른다. 이이와 그 남자와의 사랑.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던가. 방송에서 보신 대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그이와 전 같이 공동기획전을 준비했었어요. 우린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우릴 떼어놓으려고 집요하게 공작을 했어요. 그인 집을 나와 제 작업실에서 함께 살면서 그림을 그렸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 유학 준비를 해놓고 장정들을 데리고 와 그이를 데려갔어요. 프랑스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곧 저를 보내서 결혼시키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미래아트의 공동전시회를 철회시킨 분이 강내수 씨 어머님이군요. 네. 그런데 참 이상하군요. 미래아트의 큐레이터인 제가 그 정황을 전혀 모른다는 게... 미래아트의 상무한테 돈을 주고 서류를 돌려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이번 전시회는 어떻게 열게 된 겁니까? 그이가 프랑스로 떠난 후 소식을 끊었던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불쑥 찾아왔어요. 이번엔 아주 성대한 전시회를 준비해주겠다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그인 죽음이 예정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전 그때 자포자기한 상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미 1999 화랑 관장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요. 그럼 1999 화랑이 전시회를 열어준 것은 바로 그 때문에... 네. 난 너무 지쳐 있었어요. 조그마한 침실에도 넘어갈 만큼. 녹색 갤러리에 전시를 하게 된 건... 그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와 며느리가 돼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전 작업실을 떠나버렸어요. 후배한테 맡기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제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곤 그림을 싣고 가서 전시회를 연 거죠. 자넨 왜 그 익명 전시회처럼 획기적인 전시회를 기획하지 못하나? 어? 그런 화가를 우리 미래아트 전시관에 초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쓸데없는 보고서나 만든다시고 그냥 시간 다 보내고 말이야. 에이. 총수는 머리칼이 몇 올 남지 않은 상무의 텅 빈 머리를 무심코 바라본다. 열심히 청수를 나무라고 있던 상무가 청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는 얼굴을 찌푸린다. 자넨 머리가 왜 그 모양인가? 그 여자도 아니고 말이지. 에? 머리를 길게 기르는 심사가 뭐야? 나한테 반항하기 위해서야? 서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막 문을 나서려는 순간 상무가 결제판을 열고 하얀 봉투를 집어내는 것이 보인다. 청수의 사직서다. 청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물건을 챙기다가 책상 위에 보고서를 망설임 없이 찍기 시작한다. 그가 상무에게 건네준 결제판 안에 들어갈 뻔했던 이해관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적은 보고서다. 그는 찢은 종이장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면서 이이가 진실로 한 번도 초대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익명은 유명해졌고 유명은 익명 상태인 것이다. 김선생 말이죠. 우리 네. 감상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듯이 말이죠. 그 새로운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줄거리 위주, 사건 위주,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이른바 너무 지나치게 좀 통속적인 구성이 아닌가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비판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진실을 찾아갈 때 그 진실이라는 것은 한 면만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뒤집어 봐가지고도 진실을 파악할 수가 없고, 사실 우리 삶은, 현대의 복잡한 삶은 사실은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진실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이상 진리가 없다라고 상상을 하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껍질을 벗겼을 때 진정 찾고자 하는 것이 사실 그 안에 들어있으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한 양파의 껍질처럼 하나의 사건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기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전통적인 소설 기법에서 얘기한다면은,
이런 그 사건 중심, 즉 줄거리 중심으로 소설을 서술하다 보면은 네. 성격의 창조라 그럽니까? 네. 인물의 성격의 창조가 다소 네. 소홀해지는 듯한 경향에 사로잡힌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뭐 소설이라는 것이 소설의 문법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혹은 또 작가의 문학관과 가치관에 달라서 예. 얼마든지 새롭게 변형되어질 수 있고 새롭게 새 지평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많은 시도들이 필요하겠죠. 예. 이 선생님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시죠? 한 이제 5년 넘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한 5년 쓰시다가 요즘은 축에 대해서 예. 학생들, 후진들 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문학 공부를 하실 때하고 지금 이 젊은이들이 문학 공부를 할 때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게 있을 법한데요. 그것은 아마 시대적, 사회적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학 시절이 80년대니까 그때는 그대 담론을 다뤘습니다. 네. 소설 내용도 문학도 저희 토론 내용도 그러나 지금은 21세기를 두고 우리의 그 이데올로기 남북 그다음에 뭐 식민지 체험이라든가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과거의 저희 때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토론이나 소설의 내용도 조금 더 가볍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아주 가장 크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학이 이제 문화나 정신 영역에 있어서의 중심부에서 어쩔 수 없는 사회의 변동에 의해서 주변부로 밀려남으로 해서 이제 문학도 다른 어떤 예술처럼 하나의 여기가 되어버리는 듯한, 그래서 거대 담론이라는 서사 정신보다는 어떤 가볍게 자기의 신변이라든가 또 혹은 적자적인 내적인 것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예, 끝으로 말이죠. 앞으로 작품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별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에 손을 좀 대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예. 좋은 작품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서사문학의 탄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봄날은 쉬 가버린다고 그럽니다. 가버리는 봄날이 아쉽다면 우리는 그 봄날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읽어보는, 책과 가까이 하는 그런 충만된 봄을 영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출연 원호섭, 소연, 고재균, 변현우, 임채헌, 위훈, 윤현정, 김정아, 김혜주, 유호환, 전숙경, 윤동기, 홍진욱, 신창혁. 해설 강희선. 음악 신윤희, 효과 신연파 임순묵, 기술 홍기택.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김다은의 중편 소설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을 김성희 극본, 장충길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김다은의 중편 소설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의 김성희 극본, 장충길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학평론가 동국대학교 김선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입니다.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특히 봄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합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마른 껍질을 뚫고 피어나는 여린 꽃들과 어린 싹을 보면 새삼 우리들은 생명의 경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물이 약동하는 시절에 더욱 책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의미가 깊지 않나 이런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상할 작품은 김다은 씨의 중편소설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입니다. 김다은 씨는 이화여대 불어교육과 및 불문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대학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소설가입니다. 국제신문 파리 통신원을 지냈고 장편소설 당신을 닮은 나라, 이 작품이 국민일보 문학상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장편으로 러버버거, 중편으로 푸른 노트 속의 여자 등을 발표한 상당히 주목받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추계예술대학 문해창작과 교수로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작가 모시고 이 작품 감상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은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라디오 독서실 프로에 작품 한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위험한 상상이라는 작품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아마 이 작품도 전반적인 그 작품의 얼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구성상의 특질들을 보면 지난번 작품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술계의 어떤 문제들 뭐 그런 것을 테마로 한 것 같은데 긴 소설을 이렇게 축약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그 소홀하게 빠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만은 왜 이렇게 추리 기법으로 다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미술계의 어떤 이런 분야들의 얘기들이 우리 소설가인 김생하고 좀 연관이 있고 체험한 사실인지 이런 것들 좀 듣고 싶군요. 사실 제가 다루고 싶었던 것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령 교수님도 그렇게 했지만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초대하는데 유독 교수님만 초대를 받지 못한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그걸 요즘 말로 왕따 당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초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중의 문제라든가 인기에 영합하는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그러한 초대받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초대받지 못한 자의 비애 혹은 세상과의 불화를 다루고 싶고, 그리고 초대하는 자의 권력,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이 저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화랑, 하가 문제를 다루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지 초대받지 못한 것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만찬에 초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 그리고 예술적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소설가로서 우리 예술 문제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예술 작품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아, 네. 어떻습니까? 이 작품 취재해서 탈고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이 작품을 사실 구상하게 된 것은 제 여자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작 저렇게 목숨을 걸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전시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 친구의 어떤 고뇌를 내가 정당하게 표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써놓기는 오래됐지만 발표를 아주 늦게 했습니다. 아, 네. 우리로서는 전혀 생소한 화단에 관한 어떤 이면의 이 얘기들,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뭐 소설은 이섬직한 얘기를 써놓는 것이 소설이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예, 불란서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불란서는 그 파리에 계셨으면은 아무래도 그림하고 네. 자주 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네. 그런 것이 이 소설을 쓰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림에 관심을 잘 갖게 된 것은 프랑스 유학 시절에 박물관, 전시관을 돌아다니면서 단지 한 독자로서 이렇게 감상 수준에서 점점 조금씩 그 전문가들에게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습관이 다시 우리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 고유한 그 화랑의 풍토 혹은 예술의 특성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의 그 미술 인구가, 그림에 관한 인구들이 그걸 수집하는 사람 말고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인구가 대단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가령 1960년, 70년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엄청난 숫자가 많아지고 각 대학에 미술가가 없는 대학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해마다 많은 이 화가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화랑이라는 그림을 사고 팔 수 있는 매체라 그럽니까? 매개체도 많이 발달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들은 전시를 하지 못한 모양이군. 전시 날짜에 전시 철회란 기록이 남아있으니 말이야. 왜 철회를 했지? 큐레이터인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철회란 필체는 분명 내 것이 아니야. 누가 이걸 작성했지?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아니, 미스요. 왜 여태 퇴근하지 않았어? 상무님이 아직 퇴근하시지 않았어요. 할 일 많으세요? 뭐, 좀... 요즘도 주말에 낚시 다니세요? 그럼. 다음 주말에도 갈 건데, 미스도 같이 가겠어? 어디로 가세요? 청수가 상무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그래도 무리 없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그녀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그녀는 볼에 홍조를 띠고 일렁거리는 눈빛으로 대답을 기다린다. 청수는 미스유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장소가 정해지면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같이 가고 싶으면 말해. 네. 이순의 특기사항엔 전시 경력 없음이라고 적혀있다. 전시 경력이 전혀 없는 신출내기 화가에게 녹색 갤러리가 한 달간이나 전시관을 내놓았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전시회는 사기야. 틀림없이 이순이란 무명 화가가 유명 화가가 되려고 갤러리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벌이는 사기극이라고. 이의 가면을 당장 벗겨야 해. 아니, 가만히 있자. 그러면 상무님한테 이의 정체를 알게 된 계기를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이순이 먼저 우리 화양에 전시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 전시회가 철회된 사정을 난 전혀 모르고 있으니 상무는 그걸 빌미로 더 난리를 칠 테고. 안 되겠다. 석간신문에는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라는 전시 제목에 대한 사연을 파헤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익명화가 이의 초등학교 친구와의 인터뷰 기사였다. 정확한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녀의 별명이 그림이었어요. 전 괴물의 이빨들 그림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차렸죠. 왜 그림이란 별명이 붙었습니까? 청소하다가도 길바닥에 돌을 보고도 언제나 그림만 그려댔으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는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괴물의 이빨들은 언제 그린 그림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가슴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 그림은 워낙 뛰어나서 도예술제에 출품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 우리가 교실에서 놀다가 호기심으로 선생님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나왔는데 뒷면에 이이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딴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육성회장 아들 이름이요. 우리가 이이한테 알려주니까 선생님한테 그걸 따졌죠. 결국 그 그림을 돌려받긴 했는데도 도예술제에 출품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이이의 그림은 교실 게시판 우리들의 솜씨 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림 점수도 보통 이하를 받게 됐고요. 한 자유기고가가 신문에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의 제목에 대한 또 다른 사연을 실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유기고가는 이이의 대학 동창이라고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었다. 익명의 전시회인 만큼 이이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이는 대학 시절부터 감성이 뛰어난 그림을 그리는 학생이었죠. 이번 전시회에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절벽의 호흡이라는 제목의 그림 보셨죠? 여자 누드들이 겹쳐 있어서 마치 절벽처럼 보이는 그림 말이에요. 그건 이이가 대학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던 건데 결국 졸업작품 전에 전시되지 못했던 불운의 작품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졸업작품 평가위원이 5명인데 그중 1명이 외부에서 추천된 잘 나가는 비평가였어요. 그 비평가가 이이한테 이랬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화가 자신이 스스로 벗고 자신의 누드를 그려야 돼. 화가 김영숙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즘은 누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이승미의 2부 시리즈 봤나? 보리밭에 있는 이분은 본 적이 있습니다. 누드와 보리밭, 묘한 어울림이 느껴지지 않나? 그 성적 은유가 느껴지지 않냐고. 맹숭맹숭하게 그리지 말고 그런 메타포를 불어넣으라고. 벌거벗은 여자의 다리와 보리 이삭. 저 작품 심사 받지 않겠습니다. 이이는 결국 평가위원들한테 건방진 학생으로 찍히고 말았죠. 예비 화가로 촉망받던 이이는 그 일로 기준 미달점을 받고 졸업 작품 전에 출품도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이는 그 후에도 작품들을 출품했지만 심사위원으로 감초처럼 끼는 그 비평가가 늘 떨어뜨리곤 했죠. 화가가 되려다 큐레이터가 되고만 청수 입장에서는 10분 이이의 가슴 아픈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도 이 작품을 애청자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면 알게 되어 있지만 어느 곳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하게 되면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좀 어두운 부분을 조금 도드라지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이런 일을 경험한 겁니까? 이 작품을 쓰게 된 모티프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글쎄,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 책의 주제나 맥락이 위험한 상상과 닿아 있다. 하나의 어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상상의 소산물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허상이라면 이건 소설로서, 믿음직하지 않다면 소설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화랑이 바르게 흘러가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문학이 사실은 추구하는 것은 보들레르의 악의 꽃처럼 우리가 그 세상의 악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 악에서 새로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화랑이나 우리 예술계의 어두운 면을 한 면을 조명을 하는 것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미술 인구가 늘어나고 예술의 어떤 새로운 21세기의 문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런 어두운 면을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김다은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자꾸 어두운 면 하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은 화단의 이면에서 생길 법한 일을 추리소설적 기법으로 쓴 작품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상무님이 찾으시는데요. 상무님, 저 찾으셨습니까? 신문 봤나? 막 출근해서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문 말고 어제 신문 말일세. 무슨 일인데요? 김정수, 자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자, 여기 좀 똑똑히 읽어보게.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 본독색 갤러리에서는 익명의 그림 전시회를 한 달간 개최한다. 화가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화가의 이름이나 그의 전시 경력 그리고 그의 학벌 등을 일체 밝히지 않는다. 다만 관람객 스스로의 감성과 판단력으로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희한한 광고인데요? 올해 독색 갤러리엔 이런 전시회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었는데. 이 광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이사장이 날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라고 했다고. 어? 우리 미래아트의 큐레이터가 누군가? 명색이 큐레이터라는 자가 경쟁화랑에서 전시회를 열면 사전에 나한테 보고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 요즘 도대체 무슨 일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정보 수집도 않고. 또 출근은 또 왜 이렇게 늦게 하나? 어? 그게... 그 잔소리 말고 빨리 이 익명의 화가가 누군지 알아내서 보고해. 그 녹색 갤러리의 전시 스케줄이 왜 갑자기 변경됐는지도 알아내란 말이야. 청수는 녹색 갤러리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 익명의 전시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녹색 갤러리가 사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미 신문들의 전시회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갔고 미술평론가가 비평글을 싣기도 했다. 첫 번째 벽면에는 크레용으로 그려진 어린아이의 그림 한 점이 걸려있다. 가냘픈 옥수수대 위에 노랗게 익은 커다란 옥수수 하나가 중심을 잡고 있는 그림으로 제목은 괴물의 이빨들이다. 그 다음 그림들은 성큼 어른 냄새가 나는 초현실주의풍의 유화들이다. 그림들의 아래쪽에는 붉은색으로 영어 알파벳 EE라는 사인이 들어있다. 이 그림은... 청수는 놀라 걸음을 멈춘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그의 눈에 익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먹힌 자. 그 일련의 그림들 중에서 이 그림만은 그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인간의 입속에서 살점을 다 뜯긴 생선의 뼈만이 접시에 앙상하게 놓여있는 것으로 그 특이한 구도, 생생한 터치, 섬뜩한 분위기 때문에 그는 그림의 제목까지 잊지 않고 있다. 맞아. 그 그림 분명히 본 적이 있어. 우리 화랑에 전시를 요청하면서 그 그림 자료를 냈었지. 서류처를 확인하면 이일한 익명의 화가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청수는 미래아트 사무실로 돌아와 전시를 요청한 화가들의 이름과 그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서류처를 찾아내 뒤적인다.
찾았다. 이순이라. 이란 사인이 바로 이름 두 글자를 딴 것이군. 이순은 2년 전 강내수란 화가와 공동전을 하고 싶다고 전시를 요청했어. 여러 번의 거절을 거치면서 결국 화가가 되기를 포기하고 화가들을 관리하는 큐레이터가 된 것이다. 그는 큐레이터가 되고 나서 화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공정하게 주려고 노력해왔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 익명의 전시회가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라는 제목을 단 이후에 미래아트도 한몫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 전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녹색 갤러리의 큐레이터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 역시 만남을 거부했다. 청수는 서류철에 남아있는 이순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메모한 후 그 주소를 찾아 나섰다. 그가 찾아간 이순의 작업실에는 남자가 낡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 옆에 놓인 팜플렛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이가 1999 화랑에서 개최한 전시회의 팜플렛이었다. 눈알 찾아오셨나요? 예. 이순 씨는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저 근데 누구신가요? 전 미래아트의 큐레이터입니다. 여기 명함입니다. 예. 동생 되십니까? 네. 전 대학 후배예요. 누나는 한 달 전에 여길 떠났는데요. 이 작업실이 텅 비었네요. 그림들이 한 점도 안 보이는군요. 누나가 떠난 후에 사람들이 와서 작품들을 실어갔어요. 그래요? 아니, 누가요? 그 자가용 운전사를 대동한 노부인과 남자 3명이요. 누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순 씨 전시회 구경하셨어요? 전시회요? 그 전에 1999 화랑에서 한 전시회요? 그럼요. 근데 한 작품도 팔리지 않았죠. 그러면 이 1999 전시회 팜플렛이 어디 있을 텐데. 아니, 신문 안 보시나 보죠? 예? 지금 이순 씨 전시회가 익명으로 녹색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어요. 굉장한 상황이에요. (1999) 화랑에서의 전시회는 약 5개월 전에 열린 것이다. 날짜상으로 보면 그녀가 미래아트에서 강래수라는 남자의 공동기획전을 철회한 직후 1999 화랑에서 전시회를 한 것이다. 아니, 이게 뭐야? 이상하네. 아니, 왜 팜플렛마다 이 초대전이란 글자 위에 가위표가 쳐져 있지? 그 의문의 가입표에 대한 사연을 접하게 된 것은 며칠 후 한 미술 잡지에서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그림들 중 일부는 얼마 전 1999 화랑 초대전에 전시했던 그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란 제목을 붙인 게 비양심적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전 이의 배우를 파헤쳤습니다. 결국 저는 이의 작업실을 찾아냈고 거기서 이의 대학 후배를 만나 사연을 대충 듣게 됐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란 제목을 붙인 건 깊은 상처 때문이더군요. 이 그림들 당장 다 실어가시오. 네? 아니, 왜 그러시죠? 아직 전시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았는데요. 관장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1999 화랑 관장은 이에게 화랑 대관료도 받지 않고 무료로 전시회를 열어줄 만큼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의 충격은 컸다. 아니, 날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언제 당신을 초대했다고 이 초대전이라고 한 거예요? 네? 난
단지 당신 사정이 딱해서 화랑을 선의로 제공했는데 내가 왜 똥칠하면 됩니까? 아니, 우리 화랑이 당신 같은 사람 초대해서 전시회 개최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리 화랑 격떨어지게 당신 같은 여자 초대했다고 난리들이요. 트럭 불러서 그림 빨리 싣고 가세요. 왜 처음 팜플렛 보셨을 땐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지금에 와서 처음 제 그림 보시고 초대전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평 때문에 관장님은 그림에 대한 견해를 바꾸시는군요. 그들은 내가 무명화가라고 초대전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겠죠? 미술 잡지에 내가 당신을 초대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직접 공고를 내겠어? 그러니까 이 초대전이 아니라 그냥 이전 아니면 이 기획전으로 고치세요. 결국 이인은 트럭을 불러 그림들을 실어내왔다는군요. 첫 전시회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나고 만 것이죠. 내 인터뷰에 응한 대학 후배 말에 따르면 이인은 그 후 시간 만나면 팜플렛에 인쇄된 초대자에 가위표를 했다는군요. 이의 인기는 텔레비전의 유명 탤런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인은 실체 없이도 유명해졌다. 사람들 사이에 그림 그리는 붐이 일기 시작하고 그들에 의해 이라는 미술 동호회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어느 날부턴가 한 TV 채널이 녹색 갤러리의 큐레이터를 초대하여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에 대한 진짜 사연을 밝히겠다는 홍보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여준 사람들의 주장은 추측과 상상에 의한 것이고 실제 전시회를 주관한 녹색 갤러리의 큐레이터만이 이 전시의 제목의 정확한 사연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 프로 보시려고 그러시죠? 미수요. 웬일이야? 여기서 그 프로 실장님과 같이 보려고요. 회의실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층층시야 높은 사람들이 있어 피곤해요. 여기서 봐도 되죠? 물론이지. 사모님은? 외출하셨어요. 차 준비해 올게요. 그 프로 시작했겠다. 오늘은 녹색 갤러리의 큐레이터를 초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 전시회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 화가의 이름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화가가 전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화가의 시어머니가 전시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라고요? 예, 저 화가의 시어머니가 우리 갤러리의 이사진한테 며느리의 작품 전시를 부탁했습니다. 전 익명 전시회라는 기획이 상당히 신선해서 이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팜플렛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의 이력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없었죠. 그때 사회자 뒤쪽에 있는 스크린에 웅장하고 우아한 녹색 갤러리의 백색 건물이 나타난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화면을 잘 주시해 주십시오. 화면에는 휠체어 바퀴가 나타나더니 이윽고 휠체어를 밀고 가는 기품 있는 한 노부인이 등장한다. 혹시 저분이 화가의 시어머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휠체어에 타고 있는 사람이 화가 이입니까? 아닙니다. 전시회장으로 들어선 휠체어는 그림을 보기 위해 천천히 굴러가고 있다. 그림을 보여주던 카메라는 휠체어 뒤쪽에 노부인을 잡는다. 한 인터뷰 기자가 그 노부인에게로 다가간다. 며느님을 위해서 이 전시회를 준비한 장본인이시군요. 아니, 혹시 피아니스트 정경숙 씨가 아닌가요? 네. 저도 예술가로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재능을 알고 있었고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며느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시회에 얽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그림 공부하러 프랑스로 유학 갔는데 1년 6개월 만에 한 통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위암 말기라고
보호자의 방문이 필요하다더군요. 전 프랑스로 날아가서 다시 검진을 받게 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들이 말하더군요. 그녀의 그림 전시회를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에요라고. 그렇다면 저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그 아드님이신가요? 네. 아드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네. 실은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그림 전시회를 할 계획을 세웠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프랑스 장학금을 받아서 먼저 프랑스로 떠나는 바람에 그게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럼 왜 같이 전시회하지 않고 이 전시회만 하게 됐습니까? 그게 아들의 뜻입니다. 제 며느라이는 끝까지 익명으로 남길 원하기 때문에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 며느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유학 가기 전에 이미 약혼한 사이였죠. 그럼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군요. 이 익명 전시회 명칭이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 휠체어가 마구 흔들리더니 사람과 함께 쓰러진다. 노부인과 인터뷰 기자가 그쪽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이 응급차를 부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다. 여기서 준비된 화면이 끝났다. 네,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길 비럼하지 않습니다. 전시회에 왜 초대받지 못한 그림들이란 제목을 달았는지 그 대답을 듣지 못한 것도 안타깝군요. 제 생각으로는 어쩌면 죽음을 앞둔 인간의 삶에 더 이상 초대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적인 비전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슬퍼요. 지극한 사랑이네요. 녹색 갤러리의 큐레이터 TV 대담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죽어가는 화가의 마지막 소원이 사랑하는 아내의 그림들이 전시된 풍경을 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다 주었다. 미래 아트 건물의 여직원들뿐만 아니라 TV를 본 모든 아내들은 눈물과 원망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한다. 그렇게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같이 따라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둥. 죽어가는 아들의 소원인 며느리의 전시회를 열기 위해 그 시어머니가 직접 나선 일 또한 시어머니로부터 마음고생을 하던 여자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청수는 상무에게 제출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1999 화랑 초대전의 팜플렛에 볼펜으로 끄적